dance a bit away.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I'm gonna dance a bit away.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dance, gonna dance a bit away. I just wanna dance, dance, dance. I just wanna dance, gonna dance a bit away. I just wanna dance, dance. I just wanna dance, gonna dance a bit away. I just wanna dance, dance. I just wanna dance, gonna dance a bit away. Our bodies never felt so alive. 안녕하세요, 서호토반입니다. 오늘은 볼보 S60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볼보 S60 차주 36살 박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보 S60 B5 모델이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고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2000cc 그리고 250마력 35.7토크 출고되기 4개월의 차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받으셨어요? 그때는 반도체 이슈가 없기도 없었고 듣기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예상보다 빨리 받게 돼서 그 딜러분이 기적입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4개월 만에 운 좋게 받게 됐습니다. 진짜 기적이네요. 네. 요즘 포르쉐만큼 구하기 힘든 차량이라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참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작년 9월에 계약해서 올해 1월에 인도 받았으니까 대략 개월수로는 한 11개월 탔고 키로수는 14,800 정도 한 달 평균 한 1250 정도 탄 것 같습니다. 한 1200, 1300 무난하게 타셨네요. 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차량가액이 5,410만 원인데 깔끔하게 전에 계좌이체 했고요. 할인 없는 거 알고 갔고 딜러도 별말 없어서 그냥 전에 현금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할인 없이.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시나요? 제가 이제 36인데 올해 한번 갱신했을 때 108,000원 부부 한정으로. 이 볼보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한 차량이어서 그런지. 네. 근데 이거는 뭐 조건마다 나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트립을 찍어 놓기로는 지금 5,600 정도 찍었는데 5,600km 동안 평균 연비가 13.3km. 그래서 차 사기 전에는 연비가 안 좋다라는 말을 들어서 조금 무서웠어요.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닌지. 근데 생각보다 연비는 괜찮았고 공인 연비가 복합으로 11.2로 나와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시내 공인 연비가 9.7입니다. 근데 조금 거짓말입니다. 그건 시내는 이상하게 8.5 정도? 9를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고속 공인 연비가 14.2인데 이것도 좀 거짓말이에요. 이거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랑 좀 편차가 심하다. 그래서 토탈 13.3 정도 나왔네요. 복합으로. 그래도 네. 공인 연비보다 많이 나오네요. 연비도 장점인 것 같은데 바로 장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차의 첫 번째 장점은 안전 관련된 주행 보조보다 오히려 저는 주행 성능 그거를 좀 장점으로 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차를 인도받고 집으로 가져갈 때 이게 볼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고 경쾌하게 나가고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 전기 모터가 중간에 힘을 더 해준다고는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더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고속으로 가속할 때 가속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 기어 변속할 때도 부드럽게 가속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거나 산길이나 막힘없이 잘 올라가고 RPM이 과하게 뜨지도 않고 정말 적절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250마력이잖아요. 이 앞에 250마리의 말이 오와이어를 딱 맞춰서 이제 끌어주는데 그 말은 이제 야생만은 아닌 거죠. 훈련을 잘 받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차량의 완성도라고 할까요? 가볍게는 손세차만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단차도 하나 없고 철판을 어디까지 이제 접어서 하부를 보호했는지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음새 같은 것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고 지금 이 차를 1년 정도 탔는데 아직까지는 잡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주행 중에 고속으로 운전할 때도 잡소리가 하나 없고 앞으로 날 조짐도 안 보이고 조립을 단단하게 쫀쫀하게 했구나 잘했구나 그런 느낌이 참 이 차의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BMW, 벤츠, 아우디 타시는 분들 이 잡소리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는 완성도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뭐니뭐니 해도 주행 보조, 안전 관련 옵션인데요. 차선 유지라든지 후측방 경보, 자동 회피 뭐 이런 기능 등이 있다고 하는데 다 발동되진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근데 차선
차선 유지는 정말 얘가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한다. 그럴 때 옆에 대형 트럭이 이제 있으면 저는 1차로에서 벽 쪽으로 살짝만 붙어서 조금 피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차가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선 중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도 운전대에 두두두 진동을 줍니다. 1차로. 그러고선 중앙으로 살짝 이렇게 핸들을 꺾는데 그 힘이 굉장히 강해요. 확 돌리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강한 힘으로. 그래서 이 운전대랑 저랑 약간 팔씨름하는 느낌으로 파일럿 어시스트를 좀 저는 보수적으로 쓰는 편인데 항상 보면 사이드미러 양쪽에 그 공간을 똑같이 차지해요. 편차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제가 많은 다른 차를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짜 능력이 상당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신호등 딜레마존에서 급정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에 차도 급정거 같이 한 거예요. 풀브레이킹을 딱 밟았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쓰겠다 안 받겠다. 풀브레이킹 하고 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띠링띠링 하면서 엄청난 힘의 브레이킹이 갑자기 개입되면서 급제동을 하더라고요. 완전 몸이 앞으로 이렇게 출렁일 정도로. 그때 근데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와중에 이 차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동을 그렇게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경험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 생기는,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쵸. 이게 볼보구나 네. 싶으셨겠어요. 네, 사실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시승 없이 샀어요. 오, 그래요? 그냥 안전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샀구나. 네, 참 위험한 일이죠. 이 몇 그쵸. 천만 원짜리 물건을. 다행스럽게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게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볼보가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군요. 시승도 안 해보고 그냥 믿음 하나로 살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좋다. 이것도 장점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인 것 같은데, 오디오가 바워스 밀킨슨 그 스피커가 생각보다 이게 품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막비라서 잘 모르겠지만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와이프가 차가 단지 내 진입했습니다 그 월패드에 뜨잖아요.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올라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음악을 한 2곡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으면 주차장에서 안 내리고 노래를 듣고 있었을까. 그 정도로 스피커가 좋다. 네. 에피소드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장점 또 있나요? 익스테리어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볼보 1세대랑 2세대에 대비해서 굉장히 잘 다듬어져서 외관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요즘 자동차 제조사들은 쿠페형 세단의 디자인 형식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K5나 소나타,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C필러 쪽을 되게 유려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다분히 세단스럽다, 이런 클래시컬한 좀 외관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차에도 저는 표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차의 표정을 좀 비유를 하자면 간결하고 단정한 이력서에 붙어있는 증명사진 같은 느낌. 넥타이 메고 있고 이렇게 딱 깔끔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외관이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행 성능, 안전, 디자인까지 다 챙겼다. 정말 최고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거는 브랜드 이미지랑도 좀 상관 있는 문제 같은데, 고속도로에 보면은 차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볼보 모시는 분들 보면은 과격하게 모시는 분은 없었어요. 차가 주는 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참 괜찮다. 저는 이제 이 차의 주행 성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텅 빈 도로를 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이제 밟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음에도 안전운전 하게 되고, 제 앞에 이제 끼워달라고 오시면 뭐 양보해드리고 이런 걸로 작은 만족감을 좀 얻고 있고, 앞선 볼보 모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좋은 이미지를 제가 뭐라고 그걸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들과 같이 좀 안전운전 하게 되고 양보운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이 볼보의 품격을 한층 더 올려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열 승차감인데요. 1열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승차감이 고속에서도 안정감도 좋고, 뭐 이를테면 교각과 교각 사이의 그 이음새라든지 아니면 포트를 좀 메운 그 부분, 그런 잔유철들은 고속에서도 정말 툭툭 흘리면서 잘 넘어가는데, 2열 승차감은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1열이랑 앉았을 때보다. 와이프가 뒤에 타면 좀 멀미를 하더라, 이런 단점이 있고, 뭐 매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이유가 1열 시트가 참 편해요. 근데 2열은 그 허벅지 닿는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 착자감이 일단 좋지 못하고, 앉아서 벨트 메고 차가 출발할 때 바닥에 노면들이 조금 느껴진다, 이런 단점이 있고, 풍절음이나 노면소음 같은 경우도 기암급 모델 말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독 2열에서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
유리가 이게 이중 접합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뭐 볼보다 알았는지 좀 귀여운 속임수를 하나 넣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그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가잖아요. 네. 차가 신호대기해서 정차할 때는 음악 소리를 조금 줄여요. 근데 차가 출발하고 네. 노면 소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그걸 어떻게 감지하고 음악 볼륨을 키웁니다. 알아들 듯 말 듯 그 네. 정도로만. 반응형이군요. 네, 이런 기능 아닌 기능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도 차를 사고 한 6개월 정도에 알았어요. 나름대로 스피커로 방어를 하려고 한 노력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트렁크가 좀 불편해요. 그래도 이 차가 패밀리 세단으로 이제 나온 차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적당하거든요. 근데 높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낮아요, 살짝. 돌전 애기들이 타는 좀 크고 튼튼한 접이식 유모차가 있어요. 흔히 디럭스라고 불리는 디럭스 유모차. 그 유모차를 접어서 실으려고 하니까 처음엔 이게 안 실리는 거죠. 와, 내가 이러려고 차를 샀나? 이거는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끙끙 됐는데 유모차를 실을 때 그 미묘한 그 각도만 익히면 괜찮게 실을 수 있다. 근데 어쨌거나 높이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트렁크가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요? 네, 체급이 작다고 해도 트렁크는 전동으로 만들어줄 법한데 버튼은 또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만들려다가 그만둔 건지 아니면 뭐 네. 싸제로 달아라 뭐 이렇게 한 건지. 그리고 이게 발로 이렇게 밑에 차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딱 락이 풀리는데 말 그대로 락이 풀리지 자동으로 올라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올라왔어요. 전동인 척 하면서. 언제부턴지는 모르겠는데 발로 차도 락만 탁 풀리고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오, 요즘은 기본인데 기본적인 거를 제외하고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앞서 이제 완성도가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좀 오게티가 있더라고요. 큰 단점은 아닌데 기어봉 위에 시거체 커버가 이렇게 나무로 된 그게 있는데 요 사이로 틈이 참 딱 신용카드 넣으라고 만든 것처럼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신용카드가 잘 빠지더라고요. 요 틈이요? 네, 그 유료 주차장에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뒤에 차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이 급하단 말이죠. 그때는 지갑에 넣지 않고 그냥 여기다 놓는 거예요. 뒷차 기다리니까. 네. 출발하고 좀 있으면 없어져요, 이게. 카드가 사라지는구나. 네.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여기 스르르 들어가는 거를. 네. 자기 집인 양. 그래서 동호회 물어보니까 무릎 쪽에 네. 그 부직포 그 똑딱이 단추가 있다. 그걸 열고 거꾸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네. 거기에 카드가 있을 것이다. 오. 그래서 열어가지고 봤는데 처마 밑에 숨은 생쥐 마냥 신용카드 카드가. 3장이 아이고, 세 장이나. 무려 3장이 거기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이게 좀 짜잘한 단점이다. 카페에도 그런 글이 있을 정도고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네. 그런 경험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거고 다음 버전에서 꼭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장점이자 단점 같은데 일단 저는 단점으로 꼽을게요. 실내가 굉장히 단조롭다. 뭐 요즘 나오는 이제 수입 세단들은 굉장히 멋있게 화려하게 잘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까지 쫙 깔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없고 그냥 무난하다, 그냥 단촐하다 그런 느낌을 주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 크리스탈 기어노브를 올리면서 최악은 면했다. 전반적인 실내에 앉았을 때 느낌이 친구네 집 거실 놀러 온 것 같지 않나요? TV 하나 있고 그냥 단촐하게 심심하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연령대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직장 동료분들은 차가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그런 말씀 해주시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니 벤츠를 사야지 왜 이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반응을 해주셔서 조금 네. 섭섭했어요. 너 벌써 수입차 타고 다니냐 잔소리 들을까봐 네.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이걸 선택한 건데 아버지 세대들이 명차 하면 벤츠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게 뭐 볼보 현재 이미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근데 뭐 5,400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에요. 그걸로 선수금을 내고 할부로 1-2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벤츠 살 수 있겠죠. 저희는 뭐 이쯤에서 절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어쨌건 그런 반응이 있었고 또 재밌는 게 진짜 안전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사고를 뭐 내볼 수도 없고 그거는 확인할 수 없죠. 확인해서도 안 되고 차선 유지 같은 거 보니까 뭐 대충 괜찮은 것 같아 라고까지 답변을 드렸던 진짜 안전해가 참 재밌는 질문이네요. 혹시라도 볼보를 타시다가 큰 사고가 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대기도 지금 길어가지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구매하기 전에 이거는 꼭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대기 시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실 겁니다. 저는 반도체 이슈가 있기 전에 사서 그나마 좀 빨리 받은 편인데 대기하는 시간도 참 고통스럽거든요. 4개월이 꽤 망정이지 그 이상이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이프 얘기로는 긴 거 알고
있고 우리가 계약했으니 잊고 삽시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잊고 사라져요. 근데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아, 차 언제 나오지? 괜히 네이버 들어가서 막 재원표 보고 사진 보고 네. 대기 시간이 좀 길다. 이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사실 이제 전시장에 가서 차를 구경할 때 유모차를 끌고 가서 그걸 넣어보시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쵸. 이게 좀 높이가 의외로 낮다. 요거는 음. 좀 감안하시되 유모차는 제 경험상 실리긴 한다. 한 자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두 자녀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조금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이렇게 큰 차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고심하셔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하셨던 차량 어떤 차량 있었나요? 잠깐 고민하긴 했었는데 제네시스 G80 그게 조금 더 비쌌어요. 이거보다. 어쨌든 차는 저만 먹는 게 아니고 와이프도 같이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G80을 고민하다가 뭐 애기도 생겼고 안전도 안전이거니와 볼보 한번 타보자. 그래서 사보자 해서 무턱대고 계약을 했죠. 네. 하긴 뭐 시승도 안 하고 바로 네. 사셨다는 거 보면 그냥 바로 구매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후회하신 적 있나요? 네, 후회해요. 후회를 네, 하신다고요? 후회합니다. 오, 왜요? 90 살 거예요. 아. S90. 이게 이제 컴팩트 세단이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이용하는 데는 막 그렇게 손색은 없지만 어쨌든 공간이 조금 아쉽다. 재원상으로 보면은 경쟁 회사의 D세그먼트 차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가장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경험상 아반떼보다는 크고 소나타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아반떼에 살짝 가까운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적당하다. 공간에서 좀 후회를 하셨군요. 90 갈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인터넷 용어 중에 신조 같은데 힘숨찐이라는 용어를 아시는지요? 힘숨찐이요? 네, 힘을 숨긴 찐따. 아, 이거의 준말인데 저는 이 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모범생에 운동시키면 좀 잘하고 공부도 전교 1등은 아니지만 대충 상위권 유지하고 있고 무난하게 주행 성능도 은근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최저 기준선은 맞춘 그런 차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단점들이 이 차를 구매하냐 마냐의 사이에서 구매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작용하는 중차대한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 총평은 힘을 숨긴 찐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패밀리 세단으로서 손색이 없다. 아, 너무 웃기네요. 네. 힘숨찐. 네. 굉장히 그 젊은 세대와 소통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충북 청주까지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에 서우터널 채널 보면 아시겠지만 인트로가 진짜 고퀄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전 시장에 틀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연락 안 오나요? 안 옵니다. 정말 인트로가 장난 아닌 것 같고 네. 유튜브에 보면은 차량을 전문적으로 리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리뷰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실제 차주가 1년 동안 15,000km 타면서 경험했던 것들 가감없이 보여주는 이 채널도 소비자가 차량 선택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수가 한 6.5만? 이 정도 채널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10만 또는 그 이상 가야 될 채널인 것 같고요. 21년 다 끝났네요. 그래서 22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신년사까지 미리미리 제가 뭐라고 덕담까지 전해주시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뒤에 저희 PD 친구가 지금 타고 있는데 네. 인트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 친구가 지금 뒤에서 웃고 있어요. 진짜요? 채널 보면은 뒤에 누가 계실까? 누군가는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궁금했거든요. 굉장한 훈남입니다. 훈남이라는 건 제가 인정은 못하겠지만 네, 영상 하나만큼은 훈남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